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계도면 기초의 평면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만들 때 표준 규격에 대해서 어, 기계도면 기초에서 물체 보는 방향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 평면을 잡고 모델링할 때 투상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상도가 중요합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 보통은 투상도, 중심이 되는 투상도는 정면도가 되는데요. 치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 종류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3각법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크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투상도는 기능적 위치, 제작 위치, 그리고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정면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주로 사용한다는 거지 반드시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면을 만들 때 표준 규격입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도면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표준, 기호로 치면 KS죠. KS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 KS 규격 투상법이 제3각법입니다. 네, 3각법. 단위는 유니트에 대한 규격만 따르면 되고요.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나 킬로미터 특정 단위 사용 시 치수 뒤에 단위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한 모델링 평면도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평면, 스케치 드로잉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심 평면도가 되겠죠. 투상도에서. 기준 평면은 정면, 윗면, 우측면 3개의 기준 평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면은 정면도, 윗면은 평면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그리고 우측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가 정투상법에 준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 2D 영역 스케치에 접근해가지고 평면 모델링의 평면도 설정 그리고 스케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제가 그 앞부분에서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D 스케치 구분입니다. 스케치 구분은 2차원 스케치와 3차원 스케치로 나눠진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을 기준으로 원, 호 등을 작성 명령 어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2차원 스케치라고 하고요. 그럼 3차원 스케치는 뭐냐? 3차원 스케치는 말 그대로 X, Y, 이게 Y죠. X, Y, Z 상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에 좌표점을 설정해 가지고 선이나 뭐 스플라인 선, 베이지 커브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원 스케치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돌출 그리고 뭐 회전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3차원 스케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스케치는 2차원 스케치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진행한다 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3차원 모델링이잖아요. 3D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D 스케치에서 2D 스케치입니다. 2D 스케치에서 생성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돌출, 회전, 구멍 작성, 스윕, 로프트 등과 같은 모델링 명령을 통해서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3차원 형상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질량, 솔리드이기 때문에 만약 솔리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부의 질량, 최적, 이거 부피,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솔리드 모델링은 2D 모델링에 대한 기초, 점, 선, 면에 대한 집합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솔리드 모델링 작업 순서입니다. 2D에서 스케치를 생성하고요. 대략적인 2D 단면 혹은 외곽선을 그린 다음에 스케치에 대한 구속 조건을 부여합니다. 이건 오토캐드에서는 없고요. 오토캐드에서는 없고 인벤터랑 이건 2D죠. 그리고 2.5D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나 카티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 선이 수직이다. 아니면 요 선과 요 선은 평행하다. 아니면 수평하다. 수직하다. 라는 이런 구속 조건, 여러 가지 동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구속 조건을 부여하고 스케치 요소에 치수를 부여해 가지고 2D 스케치를 종료한 이후에요. 이후에 2D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베이스 피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베이스 피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실린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윕이 될 수도 있고요.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다음에 후속 피처, 베이스 피처를 작성하신 다음에 후속 피처를 작성하셔서 우리 CGS 방식과 같이 차집합, 교집합 해가지고 빼내시면 되겠죠. 그런 후 해석 실행 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모델링을 3D든 2D에서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2D 수정은 점선 면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3D 수정은 어떤 프로파일에 대한 경로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높이를 수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배우셨던 바와 같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곡면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면 모델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서피스 모델링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곡면 모델링이고요. 영어로는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솔리드 모델링으로 표현하기 힘든 기하학적인 곡면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과니까요. 자동차에 외관 있죠? 외관 같은 경우는 굴곡이 져 있죠. 굴곡이 져 있고 날카로운 부분과 뭉툭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솔리드 모델링으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알과 알이 이어진 어떤 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피스 모델링을 사용하고요. 서피스 모델링만 있으면 무엇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솔리드 모델링이 있고 그 경계면을 서피스 모델링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으로 표현하기 힘든 기하 곡면을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리드 모델링과 달리 형상 표면 데이터만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질량, 최적, 부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최적은 존재하지 않고 또 뭐만 존재할 수 있어요? 면적 정도는 존재할 수 있죠. 면적, 서피스에 대한 면적. 그리고 곡면 모델링 기법으로 표현된 3차원 형상을 솔리드 형상으로 변경해야 출력이 가능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리드 모델링을 기반으로 표면면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보다는 산업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라이노, 3D 맥스, 이런 것들. 마야 이런 것들이 곡면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하고 저희 그 유지나 프로이 카티아에서 어느 정도 곡면 모델링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디자인적인 측면 우리 설계지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전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서는 솔리드 모델링과 곡면 모델링을 같이 수행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모델링을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해석과 캠, 기능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석은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떠한 물건에 대한 강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 응력을 실제적으로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우리 FEM이라고 하는데, FEM 해석이라고 하는데, FEM 해석 등, 그리고 캠은 NC 코드를 만들기 위한 거죠. NC 코드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3D 소프트웨어,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카티아 우리 배우는 인벤터, 멘터, 프로이, 유지, 솔리드웍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네, 공면 모델링의 명령어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면 모델링에서만 사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같이 뭐 솔리드 모델링에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에서 형상 작업 명령입니다. 돌출, 회전, 스윕, 로프, 패치, 간격 띄우기 등을 할 수 있고요. 모디파이입니다. 모디파이는 자르기, 연장, 스티치, 언스티치, 면 반전 등이 있고요. 인스펙트라고 해가지고 측정, 간섭 분석, 곡률 분석, 얼룩줄 분석, 기울기 분석, 곡면 분석, 단면 분석, 부품 색상 순환 표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우는 소프트웨어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아실 거고요.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돌출, 회전, 스윕, 로프 말씀드렸다시피 면에서 한 방향으로 올리시면 얘가 올리시면 돌출이고요. 회전은 이 중심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축을 돌려서 여기 도너츠형으로 만드는 게 회전이고요. 스윕은 어떠한 면이 있고요. 이 면을 이런 경로에 따라서 파이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어떤 파이프 형상을 만드는 거고, 로프는 면과 면이 다른 형태일 때 이렇게 맞춰줘 가지고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게 로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패치랑 간격 띄우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르기, 연장, 스티치는 뭐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인스펙트는 이제 특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D 스케치 명령 구성입니다. 기본 단면을 표현한 스케치로서 앞에 약간은 중복돼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드로잉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드로잉은 치수 추출이 가능한 기하학적인 형상을 그리는 행위를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각종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같은 드로잉 명령으로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드로잉 할 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스케치에 대한 구속 조건을 넣어가지고 우리 자유도가 높게 설계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구속 조건이 나오네요. 구속 조건에는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으로 구분이 되고요. 형상 구속은 우리 앞에 기하 공차에서도 배우셨고, 형상 공차가 있고 치수 공차가 있죠.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행하다, 수직하다, 탄젠트하다 이런 것들이 형상에 대한 구속이 됐고, 치수의 구속은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10이다 20이다 라고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직선의 각도가 얼마다 30도다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형상화하기 위한
모델 스케치 시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은 모두 만족해야지만이, 근데 이제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복되면 에러가 뜰 수가 있어요. 중복되면 에러가 뜰 수 있고, 그 대신 부족함 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형상구속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형상구속은 드로잉된 스케치 객체 간의 자세를 맞추는 구속을 얘기하고요. 평행, 수직, 직각, 수평, 수직, 직각, 평행, 동일선상, 일치점, 동심원, 접점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의 명칭, 아이콘 모양은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능은 거의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돌출 명령입니다. 돌출 명령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2D에서 사각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높이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얘가 일로 와야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요 면을 Z축 방향으로 늘려서 그릴 수 있는 게 돌출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실 거예요.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3D 스케치를 단순 입체화하는 기능이고요. 3D 스케치 후에 돌출을 이용하면 입체화된 도형 형상을 나타내며 돌출 높이를 지정하여 형상을 완성시킨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전 명령입니다. 돌출한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명령으로서 2D 스케치 단면에서 작성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형상을 완성한다. 주로 전체가 회전인 형태의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각형을 우리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형의 실린더 형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구멍입니다. 돌출 또는 회전 명령으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규격에 따른 여기서 규격은 우리 KS 규격을 따라야 되겠죠. 규격에 따른 구멍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도의 스케치 작성을 하지 않고 3차원 형상에서 직접 수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멍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스케치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돌출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 구멍 사용할 때는 나사선을 넣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구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KS 규격이 있는 3.5, 4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규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치수를 가지고 사용할 때 구멍 명령을 사용하면 2D 스케치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윕은 돌출이나 회전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그래서 자유 곡선이 하나 이상의 스케치 경로, 이동 경로를 따르는 형상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2D 스케치 면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스윕은 경로 스케치와의 별도로 단면 스케치가 있으셔야 된다.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 스케치와 단면 스케치를 각각 작성하여 형상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쉘입니다. 쉘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직육면체가 있을 때 이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두께, 여기도 T2, 여기도 T2, T2 밑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T2, 동일한 객체,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물체를 만들 때 우리 쉘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생성된 3차원 객체의 면 일부를 제거한 후, 여기는 요 면이 되겠죠. 일부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면에 일정한 두께를 부여하여 속을 만드는 기능이 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못깎기, 못닥입니다. 이건 2D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3D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2D보다는 3D에서 사용하시는 게 더 간편합니다. 2D를 했을 때는 만약 사각형이다 라고 하시면 요 선과 요 선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 필렛을 줘야 되고요. 요 선과 요 선, 요 선과 요 선, 요 선과 요 선에서 주셔야 되는데, 만약 얘가 3차원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선 하나, 둘, 셋, 네 개만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R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는 게 필렛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없애는 거, 이거를 못하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8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선택하면 되고, 수정도 2D 스케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3D에서. 근데 3D 못깎기, 롯따기 같은 경우 3D 형상에서 우리가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보다는 3D에서 주로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도 못닫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성된 3차원 형상에서 모서리, 못깎기, 못따기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링을 추후에 수정이나 반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법으로서도 이렇게 3D에서 못깎기, 못따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프린팅 부품 파일 저장입니다. 원본 작업 파일, 3D 프린팅을 위한 슬라이싱 프로그램 파일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파일은 3D 프린터가 인식하기 위한 파일이지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고요. NC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건 출력적으로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면 보통은 G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는 G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거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검은 슬라이싱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때는 우리 이렇게 STL 파일이나 OBJ 파일 등을 주고 여기에서 다시 G코드로 변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3D 프린터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파트 부품명 저장 시 주의사항입니다. 뭐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 다 사용하실 내용들이라서 파일은 하나 이상이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파트 파일은 한 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파트 파일이 아닌 어셈블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조립이 있다. 조립은 2개 이상의 파트가 모여서 조립이 되는 거고요. 2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하면 겹쳐져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품 하나가 완성되면 반드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저장 기능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거나 시험 볼 때 중간중간 저장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컴퓨터 이상 작용으로 프로그램이 꺼지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부 저장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부품에 대한 속성이 정의되지 않으면 파일명이 부품으로 사용된다 라는 거고요. 일반적입니다. 저장할 때 적용하려는 부품명으로 파일명을 지정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STL 파일은 3D 소프트웨어에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과 파일 호환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환되지 않음,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이 이쪽으로 호환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출력을 위해서는 파일 형식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보통은 STL 파일로 저장을 하고, 또 아까쯤에 뭐라고 했죠? OBJ 파일 또는 뭐 X, Y, Z, 그리고 또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거 이외에도 한 5가지. 근데 이제 3D 프린트의 슬라이싱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확장자명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엔지니어링 객체 형상에 대한 저장 부분까지도 오늘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